스튜디오 실리콘밸리에서 전하는 샌호세 라이브. 미국 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 뉴스와 한인 사회 소식, 사람 사는 세상, 다양한 스토리를 전하는 샌호세 라이브. 오늘도 이 프로그램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과 응원이 되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시고요.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추수감사의 날에 전하는 샌호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어제 조지아주 글린 카운티 법정에서는 미국 내 흑백 갈등과 관련 매우 중요한 재판의 평결이 있었습니다. 작년 2월이었죠. 조지아주 브론스윅에서 동네를 조깅하던 25살 흑인 청년 아마드 알버리를 3명의 백인 남성이 총으로 쏴 숨지게 했고요. 이 사건의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평결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유죄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올해 65세 그레고리 맥마이클, 그의 아들 트래비스 맥마이클, 이들의 이웃인 윌리엄 브라이언인데요. 이번 평결로 이들은 최소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게 됐습니다. 전국망 라디오 채널인 NPR과 CNN 등 미국 내 주요 매체들은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던 재판인 만큼 일제히 배심원들의 평결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유죄 평결이 발표되자 법정 밖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은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외쳤고 그 부모들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아버리의 그 어머니 완다 쿠퍼 존스는 이제야 아들이 편히 쉬게 되었다며 소회를 밝혔는데요. 이 재판이 미 전역에서 관심을 받은 이유는 이 사건 역시 잘못하면 그저 한 흑인의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 뻔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사건 발생 이후 7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체포되지 않은 것이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 후에 공개된 사건 영상에서 마치 동물을 사냥하듯 픽업 트럭을 타고 사람을 따라가며 총격을 가한 이들의 모습에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인데요. 이번 재판의 배심원 12명 중 11명이 백인으로 구성되었던 것도 우려를 샀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아버리 피살 사건은 이 나라에서 인종적 정의를 위한 싸움에 있어 얼마나 갈 길이 먼지를 보여주는 충격적 사례라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25 젊은 아들을 잃은 그 부모들의 마음에 다소나마 위로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나름 예상이 되기도 했던 것인데요. 올해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지난해 통계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즈에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CDC에 따르면 23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는 38만 6,233명으로 지난해 38만 5,343명을 넘어섰고 미국 내 전체 사망자 중 코로나로 숨진 사람의 비중도 지난해 11%에서 올해 13%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말까지 아직도 한 달 넘게 남았다는 점에서 올해 전체 사망자 수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59%에 불과한 상황에 이미 많은 미국인들이 코로나 이전의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경향도 이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면역 효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하되는 문제가 분명해졌다면서 추가 접종, 부스터샷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인 만큼 이 미국 내 무려 5,300만 명이 항공기를 이용하고 4,800만 명이 차량을 통해 여행길에 나서게 되는데 그만큼 올 연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땡스기빙, 또 내일은 블랙 프라이데이, 또 다음 주 월요일 29일은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그만큼 미국 내 최대 쇼핑 시즌이 며칠 사이로 연이어지는데요. 문제는 물류 대란이 지속되면서 미국 내 소비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빅세일 할인 행사는 없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는 26일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가전제품과 스포츠용품 등 대다수 상품의 할인율이
지난해 대비 대폭 줄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미국 아빠들이 좋아하는 공구나 가족용 리모델링 제품들은 거의 할인폭이 없어서 차마 블랙 프라이데이라 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대부분 소매업체들이 쇼핑 시즌을 대비해 재고 수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10월부터 이미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구매자들에게 물량 부족을 알리는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며칠 전부터 아마존 등에서 이렇게 싸게 나오는 물품을 찾다가 보니 뭔가 예년보다는 좀 조용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월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들 역시 예년과 달리 그리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는 한 해 중 가장 기다려진 시즌인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또 물류 대란으로 오히려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지난 22일 제롬 파월 의장이 유임되면서 이제 관심은 다음 달 초 발표될 연준 이사회의 후속 인사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1명, 또 이사 2명 등 총 3명의 이사들을 추가 지명하게 되는데요.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는 임기가 4년이지만 이사들의 임기는 14년이나 돼서 이번 임명이 향후 10년 이상 연준의 기조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나 민주당 측 인사로 자리가 채워지게 되면 인프라 법안, 금융규제와 기후변화 대응, 빈부격차 완화 등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드라이브에 더 힘을 실어줄 거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한편에선 연준의 남은 이사 자리를 진보 성향의 사람들로 채우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명을 하더라도 상원 총무회와 인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연준의 이사 인준에 있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상원의 태도가 매우 신중하고 깐깐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대통령이 자기 성향의 사람을 임명하고 뽑는다 해도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즉각적으로 큰 변화를 위해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연준의 말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경우만 봐도 그런데요. 이 코로나와 인플레이션, 솟구치는 소비자 물가 현황 등 미 연준의 향후 행보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때를 지어 절도를 벌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LA 지역 더 그로브 몰 안에 위치한 노드스트롬 백화점에서 20여 명의 도둑들이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고가의 물건들을 훔쳐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갑작스레 들이닥쳐 순식간에 절도를 한 후 일제히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도주하는 수법, 소위 플래시몹 강도인데요. 특히나 걱정이 되는 건 이런 사건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 19일 샌프란시스코의 백화점 밀집 지역인 유니온 스퀘어에서는 루이비통과 생로랑 등 고급 매장이 때를 지어 들어온 도둑들에게 순식간에 당했고 21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헤이워드의 한 보석상이, 또 같은 날 월러크릭 노드스트롬 백화점에서는 무려 80여 명이 동시에 들이닥쳐 물건을 훔쳐 달아났는데요. 향후 이런 플래시몹 절도 행위에 대한 모방 범죄가 잇따르지 않을까. 연말 쇼핑 시즌을 지나는 업체와 소비자들을 공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와 고물가에 이 연말 시즌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 때 아닌 도적대의 출현, 당연히 전혀 반갑지 않네요. 한국에도 비슷한 상점이 있는 거로 아는데요. 미국에는 달러트리라고 해서 파는 제품의 대부분을 1달러에 파는 판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35년간 지켜온 1달러 판매의 전통이 흔들리고 있네요. 미국의 대표적 저가 상품 체인인 달러트리가 제품 대부분의 가격을 25%, 즉 1.25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CNBC와 CBS 등 매체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달러트리가 지금부터 내년 1분기까지 오른 가격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전국에 걸쳐 약 8,000개의 매장 가운데 2,000여 곳에서 당장 내달부터 새로운 가격을 도입합니다.
달러트리의 CEO 마이클 위틴스키는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내년 매출에서 다시금 이익이 회복되리란 기대감을 전했는데요. 1986년 이래 35년간 각종 가격 인상 압력에도 1달러 가격 정책을 지켜왔던 달러트리의 가격 인상, 이 코로나 감염증 사태, 또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 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여러 난제 속에서 기업이라면 결국 이익을 내야 한다는 대전제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트리의 25% 가격 인상. 1달러든 1.25달러든 그래도 달러트리를 찾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가벼운 마음으로 매장을 찾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집에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연말이면 한국 방문에 나서는 한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 특히 시민권을 지니신 경우 공항에 가시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전자여행 허가입니다. 어제 미주 한국일보에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방문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소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한국 정부에서는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하려는 시민권자의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전자여행 허가 승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전자여행 허가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는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또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방문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인데요. 신청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고 하네요. 잘못하면 공항에서 낭패를 당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아직 많다고 합니다. LA 총영사관에서도 한인 등 시민권자 중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항공기 탑승 전에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물론 재외동포 비자 F4 등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엔 이 허가 없이 편안하게 기존에 하던 대로 한국을 방문하면 되고요. 혹시 전자여행 허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등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자료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필요한 정보 입력 후 ETA 수수료 약 9달러, 돈 10,000원 정도 드는데 그 수수료를 내시면 되고요. 심사 후 30분 만에 승인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전자여행 허가 승인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2년이라고 하는데, 시민권자로 한국 방문에 나서는 분들, 미국 여권과 함께 꼭 전자여행 허가서 꼭 확인하시고요. 뭘 또 이렇게 번거로운 걸 만드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국 방문 길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이민사회 소식과 사람 사는 이야기로 꾸며본 사누세 라이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인데요. 말 그대로 감사를 넉넉히 나누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이 미국 땅에서 성실히 살아가시는 이민자들과 또 사랑하는 고국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앵커제이와 함께한 세노세 라이브 2021년 11월 25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